5월의 두 번째 일요일 오전은 마치 만물들이 이 세상에 자리를 잡은 것을 축복이라도 하듯 따뜻한 태양빛과 푸른 산천 초목이 너무나도 포근히 어우러져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시간이 되고 있었다. 도시의 조그만한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에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며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그녀와 남색 턱시도를 추스리며 긴장한 탓이 역력한 남자답게 생긴 그와의 결혼식이 시작되고 있었다. 신랑 최현승 군은 신부 이혜미 양을 검은 머리 밥부리가 되도록. 머리가 약간 까진 주례 선생은 들떠있는 모든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점잖은 목소리로 고리타분한 주례사를 읊어대고 있지만 그것을 언짢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모두들 신랑과 신부가 어쩜 저리도 잘 어울리냐며 감탄사를 내뱉고 아이는 많이 낳을수록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례 선생이 유치한 농담에 수줍게 얼굴을 붉히는 햄이라는 여자는 5월의 신부답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행복감에 충만해 있었고 그 모습이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는 듯 현승은 신부의 볼로 입술을 가져가고 있었다. 둘은 대학 시절부터 선후배 관계로 만났었고 대학생활 내내 서로에 대한 감정에 엇갈려서 애만 태우다가 보다 못한 친구들의 노력으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혼을 한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탓에 그들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졌고 현승의 듬직한 눈매와 둘의 맞잡은 두 손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평탄하게 가꿔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리 되도록 자신 있어 보였다. 웨딩 세레머니가 끝나고 필요한 장소로 끌고 가려는 친구들을 제치고 현승은 입을 열었다. 네 자식들이 그럴 줄 알고 비행기표 2시간 뒤로 예매해뒀다. 설마 비싼 돈 주고 끄는 비행기표를 취소하라는 건 아니겠지? 피로연 가봤자 죽도록 얻어맞고 술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는 것이 뻔할 텐데 내가 거기를 왜 따라가냐? 친구들의 야유 소리를 제치고 도망치듯 혜미를 안고 웨딩카 속으로 들어간 현승은 창밖으로 약 올리듯 혀를 쏙 내밀고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다. 그들의 신혼여행지는 인도였다. 인도로부터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듣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꼭 같이 가서 인간이라는 역사의 뿌리를 함께 캐어보겠다는 현승의 의지로 신혼여행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인도가 둘의 사랑의 첫 시작인 신혼여행지가 되었다. 공항 게이트에서 대기하는 동안 혜미는 피곤한지 현승의 어깨에 살포시 기대어 왔다. 아, 진짜 행복하다. 네가 내 사람이 되다니 진짜 꿈만 같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널 사랑할게, 혜미야. 죽을 힘을 다해 너만 사랑할게. 나도 지금 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 오빠. 그리고 난 뭐 사랑만 받나? 나도 사랑할 거야. 옆구리를 살짝 꼬집으며 킥킥대는 혜미를 현승은 그저 사랑스러운 눈길로만 쳐다보고 있었다. 어느새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 되었고 현승과 혜미는 다정스럽게 팔짱을 끼고 비행기에 올랐다. 둘의 두근거리는 가슴도 피곤한 지친 육신을 이겨내기는 힘들었는지 비행기에 올라타자마자 잠이 들었다. 피곤이 약간은 가실 무렵 비행기는 넓고 넓은 인도 땅에 도착하였고 그곳은 약간 어슴풀에 해가 저물어가는 초저녁이었다. 마중 나와 있기로 한 가이드가 저 멀리서 보였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섰는데 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다.
최현승 씨, 이혜미 씨 부부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디아 관광기획사의 실장 김보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일정은 약간 무리인 듯해서 호텔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가이드가 현승의 말을 듣자 어두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 그게 저희가 미리 예약해뒀던 호텔에서 약간 에러가 있어서요. 그보다 2단계 더 낮은 호텔로 안내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의 뜻으로 여행 기간을 약간 연장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일부터는 전 지역 호텔을 수소문해서 좋은 곳으로 안내해드리도록 약속합니다. 전날 밤을 질 낮은 호텔에서 보내야 한다는 말에 혜미의 입술이 조금 삐죽거렸지만 현승은 몸둘 바 몰라하며 미안한 표정을 하고 있는 가이드가 안쓰러워 흔쾌히 그러라고 말했다. 생각해보면 2-3일 정도 여행 기간을 연장시켜준다는데 믿지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았다. 가이드의 차를 타고 도착한 호텔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깨끗해 보였지만 한국의 여관 수준으로서 크게 실망하는 혜미를 현승은 토닥거렸다. 걱정하지 마. 내일은 좋은 곳으로 옮겨주신다잖아. 표정 풀자. 혜미야.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내일은 꼭 최고급 호텔로 잡아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만 들어가 볼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아침 일찍 전화드리고 모시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수속을 마친 가이드는 그렇게 떠났고 여전히 뾰로통에 있는 혜미를 그저 사랑스럽다는 듯이 현승은 방 안으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갔다. 혜미야, 먼저 씻을까? 아니면 너 먼저 씻을래? 혜미 역시 당황해하며 글쎄라는 말로 얼버무리며 안절부절했다. 그 후로도 침묵은 5분간 계속되었고 갑자기 현승이 벌떡 일어나 혜미를 안아서 침대에다 털썩 눕혔다. 현승은 짓궂게 웃으며 혜미의 손목을 잡고 내려다보면서 현승은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 웃음에 혜미도 같이 웃으며 현승의 목에 팔을 감아 올렸다. 현승은 두 눈을 꼭 감고 혜미에게 안겼다. 그 순간 혜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오빠, 그거 없어? 아, 진짜 왜 그래. 분위기 깨지게. 우리 이제 부부잖아. 안 돼. 우리 애기는 나중에 갖기로 했잖아. 조금만 참자. 그래, 알았어. 내가 졌다. 근데 그걸 어디서 구하지? 프런트에 말하긴 조금 그런데. 나가서 사오면 안 돼? 현승은 혜미의 말을 듣고 벌거진 얼굴을 쓱 한번 부비고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었다. 신세 타령을 하며 투덜거리는 현승에게 혜미는 예쁘게 웃어주었다. 빨리 와야 돼. 문단속이나 잘하고 있어. 근데 여기 편의점이 어딨지? 진짜 나쁜 기집애. 미워 죽겠어 아주. 응? 현승은 젖먹던 힘을 다해 편의점으로 달려가 쭈뼛거리며 물건을 하나 사서 주머니에 그대로 넣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호텔로 향했다. 낯선 거리의 풍경조차도 현승에겐 아름답고 즐거워 보였다. 문이 열려있네. 혜미야, 내가 문 잠가 놓으랬잖아. 짜잔! 서방님이 그것을 사오셨다. 혜미야?
혜미야. 텅 비어버린 방 안. 혜미의 흔적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는 짐이며 열려있는 창문은 현승이 잠깐 나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당황한 현승은 여기저기 혜미를 찾기 시작했다. 프론트에도 뛰어내려가 혜미의 행방을 물었지만 둘 다 영어가 서툴러 대화가 통하질 않았다. 긴장으로 미쳐버릴 것 같은 가슴을 움켜쥐고 여행 가이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텅 빈 방 안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동안 가이드 역시 헉헉거리며 도착했다. 인도 경찰에게도 제보가 들어가고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현지 사람들은 현승을 이상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현승씨? 인도 특유의 향내가 나는 차 한 잔을 내밀며 김보길이라고 말했던 그 여행 가이드가 말문을 열었다. 혹시 이혜미 씨와 다투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나간 이유도 피임 기구를 사러 갔던 것 뿐이고요. 나갈 때 혜미가 얼마나 예쁘게 웃어줬는데요. 아, 네. 여기 현지 경찰들 생각으론 아마 혜미 씨 스스로 나가지 않았나 생각된답니다. 뭐 저도 그 추리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신혼여행 와서 싸우고 거리로 나가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마 곧 돌아올 거라고 경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차라리 싸워서 그렇게 나가버렸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적도 없고 이건 분명히 뭔가 있는 거라니까요. 울먹이는 현승을 두고 수사는 더욱더 그쪽으로 중점을 두어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혜미의 행방은 묘연했고 신혼여행 기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시간 동안 현승은 죽을 힘을 다해 혜미를 찾았다. 그리고 매일 밤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혜미야, 혜미야, 너 어디 있는 거야? 너 어디 있는 거냐고. 마냥 혜미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한국의 혜민의 부모님은 어쩌면 그녀를 포기하였는지 최서방이라도 돌아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회사에 잔뜩 쌓인 업무가 현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떠나오는 비행기를 현승은 탔고 마치 그 길이 혜미와 영영 헤어지는 길이 되는 양 마냥 불안하기만 했다. 가이드와 현지 경찰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겨주었고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현승이 한국으로 돌아온 지 2달여쯤 지났다. 고된 회사 일이 끝나면 그녀와 함께 살려고 마련해 놓은 집에서 혜미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다가 지쳐 잠든 날도 2달이 넘어갔다는 얘기다. 오늘 역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습관적으로 자동 응답기 버튼을 눌렀다. 최현승씨, 집에 안 계신가 보군요. 여긴 인도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종되었던 이혜미 씨를 찾았습니다. 메시지를 받으시면 이 번호로 꼭 연락 주십시오. 벌떡 일어난 현승은 자동 응답기에서 흘러나오는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다. 혜미를 찾은 기쁨과 당황스러움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무조건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연락 받았습니다. 최현승입니다. 혜미 지금 어디 있나요? 몸은요? 혜미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네, 최현승씨. 우선 반갑습니다. 예미 씨는 지금 이곳에 없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현승 씨가 인도로 건너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뭔가 불길했던 예감이 언뜻 스쳤지만 혜미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절박함에 도취되어 현승은 바로 인도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새벽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어슬렁댔다. 인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렸다. 현승은 도착하자마자 날다시피 뛰어서 혹시나 혜미가 마중을 나와 있지 않을까 출구로 나와서 두리번거렸다. 최현승 씨, 여기입니다. 그때 그 가이드가 다시 나와 있었다. 책임감이 무척 뛰어난 사람이었다. 한박 웃음을 머금고 가이드에게 다가간 현승은 혜미의 안부부터 물어댔다. 하지만 가이드는 시선을 회피하며 차에 같이 오르자고 권유를 했다. 현승 씨,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쨌건 혜미 씨와 현승 씨는 부부 사이니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셨겠죠? 하지만 현승 씨, 지금 혜미 씨가 어떤 모습이라도 그 사랑 변치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으신가요? 빨리 혜미는 안 보여주고 뚱땅지 같은 소리만 해대는 가이드에게 현승은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며 당연히 그렇다고 답한 후 혜미에게로 빨리 가자고 했다. 무슨 모습이면 어떠랴, 내 사랑인데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서 가이드의 차는 북적거리는 인도 도로를 헤매다 어느 장터 같은 곳에 멈춰섰다. 혜미와 이곳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가이드는 천막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예전 서커스장처럼 생긴 곳으로 현승을 안내했다. 아, 마침 시작됐네요. 표를 사서 들어간 그곳에선 코끼리 쇼가 시작되었고 이곳 어디에 혜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현승은 계속 가이드를 다그쳤다. 다음 순서면 나올 겁니다. 혜미가 이곳에서 뭘 하는 건가? 현승은 다급한 마음이 가슴을 옥죄었지만 자신보다 더욱더 긴장해 있는 듯한 가이드의 표정에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 어설픈 코끼리 쇼가 끝나고 사회자인 듯 보이는 인도인이 나와서 뭐라고 크게 떠든다. 아마 이 쇼가 이 서커스단의 메인인가 보다. 혜미가 이곳에서 줄타기라도 하고 있단 말인가? 현승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져 왔다. 드디어 장막이 걷히고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이 통통 튀어나왔다. 세상에 저렇게 생긴 생물도 있었단 말인가? 현승은 눈에 힘을 주어 그 물체가 무엇인지 식별하려고 노력했다. 저게 이혜미 씨입니다. 순간 현승은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에 정신을 잃을 뻔했다. 가이드가 그 물체가 혜미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동공엔 혜미가 클로즈업 되었다. 질끈묶은 머리에 얼굴에는 웃음을 가득 머금고 통통 뛰어다니는 저것이 혜미란 말인가? 얼굴은 분명 혜미인데 그녀는 팔과 다리가 없이 오직 몸통만으로 통통 튀어다니고 있었다. 혜미 씨가 사라진 그날 밤 인신매매단에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많이는 없지만 타지에서 온 외국인이나 자국 불황자들을 납치해서 기형을 만든 후 서커스단에 팔아먹는 조직이 몇 개 있습니다. 혜미 씨와 현승 씨가 운이 없었던 거죠. 아마 범인들은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인도가 워낙 넓기도 하고 그쪽 패거리들은 현지 경찰들도 손을 못 댄다고 합니다. 멍해져 있는 현승에게 가이드는 안타깝다는 듯한
말을 쏘아붙였고 듣는 듯 마는 듯 현승은 그저 멍하니 혜미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혜미의 모습은 참혹 그 자체였다. 온몸을 이용해 굴러다니며 입으로는 구경꾼들이 주는 동전이나 지폐를 받아 물었고 사회자로 보이는 녀석이 일으켜주면 그때부터 또 통통 튀며 자기의 재주를 자랑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몸뚱이 하나로 지탱하는 그녀가 마치 오뚜기처럼 보여 현승은 진저리를 쳤다. 혜미와 대화하게 해주세요. 마침 쇼가 끝났고 혜미는 통통 튀어 무대 뒤로 사라졌다. 가이드가 단장 같아 보이는 사람과 몇 마디를 나눈 후 현승을 대기실로 인도했다. 혜미는 지쳤는지 가쁜 숨을 쌕쌕 몰아쉬고 있었고 동료 서커스 단원이 혜미에 까져서 피가 흐르는 다리에, 아니 정확히 다리가 있었던 몸뚱이에 역한 냄새가 나는 약을 발라주고 있었다. 현승은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혜미에게 다가갔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혜미의 입에선 침이 질질 흐르지만 그걸 닦을 손이 없는 혜미는 대기실 시트에 자신의 얼굴을 문지르고 있었다. 혜미야. 혜미야. 현승은 오열했다. 그녀를 앞에 두고 그녀를 못 지킨 자신에 대한 분노와 그녀를 이렇게 만든 그들에 대한 분노로 미쳐버릴 듯했다. 현승의 목소리를 들은 혜미는 멍하게 고개를 들어 현승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동자엔 그리움과 반가움이 가득히 묻어나왔다. 오빠. 바둥바둥거려서 뱀처럼 기어오려던 그녀가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동료 단원이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이렇게 세워주자마자 신들린 듯 통통 튀어오는 혜미의 모습은 공포 영화 속에서나 나올 듯한 귀신 같았다. 현승은 자신이 없었다. 튀어온 혜미를 앞에 두기는 했지만 현승이 알던 혜미는 이 여자가 아니었다.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현승의 다리에 온몸을 부벼대는 혜미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징그럽기만 할 뿐이었다. 그리웠던 감정과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들. 현승은 그 느낌을 강력하게 받고 있었다. 나 아팠어. 그 놈들 내 몸 잘랐어. 따라해. 난 오빠. 자신을 너무나 반가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팠다고 사랑한다고 호소하는 그녀는 그때 당시의 충격이 강했는지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버버댔다. 현승씨, 이혜미 씨를 서커스단에서 빼내시려면 돈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단장을 불러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한국으로 출발하기 힘들 듯하니 호텔에서 2분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돌아서 나가는 가이드의 발목을 현승이 붙잡았다. 의아하게 쳐다보는 가이드를 이끌고 현승은 대기실 천막으로 나왔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현승은 입을 열었다. 혜미의 가족들에게 알려 이곳으로 오게끔 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혜미와 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하려고 했으나 혜미가 실종되는 바람에 못했죠. 한국, 저 혼자 갑니다. 말을 마친 현승은 죄책감보다는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한시라도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어하는 듯 안절부절하였다. 카이드는 의아한 표정과 함께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혜미 씨와 함께 가시지 않을 겁니까? 김보길 씨라고 하셨죠? 그런 표정 짓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만약 저 여자가 당신의 아내라면 평생 데리고 사실 수 있습니까? 날 쓰레기 모드 보지 마! 저 여자는 애미가 아니야. 법으로도 혜미와 나는 남남이고 당신이라도 나를 똑같이 판단했을 거야. 나 한국 혼자 갈 겁니다. 혜미는 그냥 죽은 사람으로 이 마음에 묻을 겁니다. 울음을 터뜨리며 현승은 오열하였고 그런 현승을 카이드는 안타깝게 쳐다봤다. 그때 천막 저쪽에서 혜미가 통통거리며 뛰어왔다. 현승은 자신의 돈을 모두 털어 카이드에게 건네주며 혜미에게 전해달라고 말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런 현승의 모습을 지켜보는 혜미는 나오지도 않는 말로 어버버거렸지만 곧 체념한 듯 흐느끼며 바닥에 엎어졌다. 그리곤 일어나지 못했다. 김보길은 인도의 후미진 거리를 씁쓸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이내 작고 허름한 바로 들어갔고 도수가 높은 술을 주문하였다. 어이, 보길. 그 사건 어떻게 됐어? 현지인으로 보이는 인도 남자가 김보길에게 실실 웃으며 접근한 뒤 무엇인가를 물었다. 술을 한 모금 들이킨 김보길은 호탕하게 웃어 제끼며 입을 열었다. 뭐가 어떻게 돼? 이제껏 그렇게 된 년 데리고 가는 그런 남자 본 적 있어? 이번에도 그랬지 뭐. 아, 가이드 때려치고 본격적으로 인신매매로 나설까? 수입이 꽤나 짭짤하단 말이야. 아무튼 이번 일 도와줘서 고마워. 납치까지는 양심에 안 찔리는데 몸뚱이 절단하는 건 못 해먹겠단 말이야. 꿈에 나올까봐. 암튼 나도 용돈 짭짤하게 이번에 벌었네. 다 자네 덕분이야. 아, 그냥 팔 자르는데 얼마나 난리를 치던지. 그래도 뭐 나도 재미를 좀 봤으니 역시 한국 여자가 일품이라니까. 어쨌건 자네나 나나 천당 갈 생각은 버려야겠어. 혜미야, 우리 인도 가면 거기는 꼭 가보자. 나 진짜 거기는 꼭 가보고 싶었거든. 그래요. 현승씨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혜미야, 난 진짜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너만을 사랑할게. 사랑해, 혜미야.